오전부터 교육받느라고 고생 많은 것 같은데, 오전에는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다면은 이 시간은 재미없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법 강의가 돼가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이 헌법을 잘 알면은 헌법 지키고 살면은 아무 문제는 없는데, 헌법 안 지키고 살다 보니까 모든 기관들도 그렇고요. 헌법 안 지키고 살면은 법원 가서도 문제되면은 헌법 소원을 하러 가는 거죠. 헌법재판소로 찾아갔듯이 청소년 지도자도 그 헌법을 제대로 좀 알면은 자신의 직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지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있다면은 오늘의 시간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 제가 활동진흥법과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마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할 텐데 육성제도론도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육성제도는 헌법, 기본법을 강의하면서 같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우리 시설을 이해하고 청소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 달에 활동진흥법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나오지만은 그보다도 법에 명시하고 있는 기본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청소 지도자의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략하고요. 미션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늘 강조하는 것이 학습 조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 연구 활동, 스터디 활동을 팀별로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제가 받아보면서 어떤 조는 아주 진지하게 하는 것 같고 어떤 조는 조금 형식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꼭 형식적이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잘못평가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보기에 기록된 보고서를 보면은 그런 면면이 좀 보이지 않나 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열심히들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보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 모두의 역량이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도 가지면서 제가 보고서를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역량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조금 가까운 데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 좀 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자주 가진다는 것이 군데군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학습하는 조직일까 싶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학습하는 조직은 결코 퇴보하지 아니하고 전진만 할 뿐입니다. 자, 지금은 저하고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하고 학습하는 시간 아니고 저하고 하는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무음 내지는 아예 꺼버리세요. 그리고 몰입해서 청소 기본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면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논문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마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유해로 많은 분들이 포스트 논문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포스트 논문 작성 한번 하면은요 뭐 1개월이 걸렸든 2개월이 걸렸든 3주가 걸렸든 여러분들의 역량은 훨씬 올라갈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논문 잘 써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서 포스 논문 발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포스 논문 발표와 동시에 저 나름대로는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신감이 높아질 것이다. 자아효능감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처음과 끝은 감사, 긍정,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긍정 심리로 하루하루를 지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하나를 읽고 있는데 아주 어두운 다크 사이콜로지라는 다크 심리학, 책도 까매, 표지가 까매, 다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저는 다크 심리학을 그렇게 쓰는, 접근해서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 할 적에, 교육 심리학 할 적에 이쪽에 어려운 우울이나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크 심리학이라는 것으로 따로 분류해서 책을 내서 최근에 제가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그걸 읽어보면서 정말 긍정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긍정 심리로 직무에 임하여 자신과 조직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긍정적 사고, 긍정적 행동은 긍정 조직 문화 형성을 한다. 우리 조직 자체가 긍정 문화 형성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발표를 하고 하면은 꼭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부정적인 피드백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 심리학이 작동되고 있다면은 표현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만 오래 삽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반드시 평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 행동, 우리 조직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긍정적 사고가 나를 혁신하고 조직을 혁신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강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좀 곁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 민족입니다. 유대인 민족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은 누가 제일 많이 탔느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탔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 조직이 어떻게 교육을 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면은 한마디로 긍정 문화가 긍정 학습을 이루어냈고 국민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백인이면은 100개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답은 100명이 모여서 학습하면, 교육하면은 하나의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달달달 외우죠. 생각해보지를 않아. 생각하기를 싫어.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것만 하면 돼. 이런 방법으로 학습하면 앞으로 미래는 단
하루도 못 나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생각을 좀 넓혀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소년재단에 100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100명의 직원들이 생각만 잘하면 하루에도 100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루에 한 개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고 발전, 성장,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월할까? 한 개의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개의 정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정답을 낼 수가 있고 너도 정답을 낼 수가 있고 그 정답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멋있는 발전을 이루어 갈까?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돼. 그 정답들이 최정답이 되기 위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죠. 저는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는 생각 지능이 100으로 만점을 했을 적에 어느 정도 있을까? 또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은 질문 지능이 나는 100이라고 할 적에 어느 정도 있을까? 생각 지능과 질문 지능 바로 미래를 장악하는 지도자의 모습일 거고요.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두 지능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지도자 특별히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청소년들의 건강한 균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력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육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간섭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청소년들 중에 이 친구는 이런 점이 뛰어난 친구야. 이 친구는 이런 점이 뛰어난 친구라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내가 너를 살펴보니까 너는 이런 점이 우수한 것 같아. 다른 아이들하고 달라. 그래서 너는 이 장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해준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10년, 20년 해오시면서 혹은 2년, 3년, 5년 해오면서 내가 청소년들을 만나서 우리 시설에 오는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런 청소년을 발견한 적이 있고 그 발견한 청소년들에게 미래는 너는 이렇게 갔으면은 이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한번 격발시켜 주신 적이 있는가요? 우리 청소년 지도자는 그런 친구를 찾고 그런 친구에게 다가가서 그런 격려 말을 해주고 그런 지지 말을 해주고 그런 긍정의 말을 해줘서 그 청소년이 앞으로 미래를 선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조금 전에 했는 말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이 중에서 누가 스카이대학 갈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이 친구는 어떤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친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100명이면 100명 다 1등이어야 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100명을 잘 관찰해서 정말 이렇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야기해 줄 수 있었느냐 문제.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 지능과 질문 지능이 적어도 높으면 높을수록 그 숫자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시설은 안산시 청소년 재단은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1등을 찾든 스카이 대학을 찾든 지식을 연구하는 곳이라면은 바로 이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 시설은 너는 어떤 걸 잘하고 있네? 너는 어떤 걸 잘하고 있네?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 수 있도록 격발시켜 줄 수 있는 교육 서비스 활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주어예요. 혹시 내가 청소 지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친구가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청소년을 만나면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될 자리에 잘 들으십시오.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강사한테만 그러니 되겠어요? 그 강사가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이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강사예요. 학원 강사예요. 강사. 똑같아요. 강사. 그 사람은 청소년 지도사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내 할 짓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월급 타고 그 사람은 강사비죠. 예산 낭비 아닌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화, 체육, 스포츠 활동을 직접 하고 직접 하는 사람 중 그것이 진정한 지도사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좀 드리면서 생각지능과 질문지능을 좀 높여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청소년 기본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법 중에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국민으로 살아가야 될 기본법이 뭔가?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가장 모법으로 하고 다양한 관련된 법들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법이 육법이라고 하고 그거 이외에 그 분야에 특별히 만드는 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을 우리가 특별법이라. 청소년 기본법 역시 특별법. 어디에 관하여서 청소년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헌법적 가치 밑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청소년 기본법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기본법 언제 제정된지 아시나요? 아시나요? 몇 년도인가요? 1990년 맞나요? 1990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는 무슨 법이 있었을까요? 육성법이 있습니다. 1987년. 예, 육성법이 왜 육성법이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다른 법들이 교육법들이 48년도인가요? 7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교육이 진행되고 학교 교육이 진행되는데 전쟁이 6.25 전쟁 이후에 많은 고아들이 생겼고 많은 문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원래는 보호 정책이었는데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옳게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자 해서 보호 육성이라는 의미에서 육성법이 최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보호 육성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체험 활동이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청소년 정책은 육성 쪽으로 보호 육성 쪽으로 가다가 이것이 아니다 해서 3년 만에 속히 기본법으로 바꿨죠. 청소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여러분 기본법이라고 하면 다른 청소년 관련 법의 모법이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분야의 정책의 기본을 설정한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 기본법을 모르면은 청소년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청소년 지도자가 현장에 가서 현장의 시설이나 어디 가든 단체에 가든 어디 가든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법만 5회도, 10회도, 20회도 하면은 바로 내가 어떤 현장에 가든지 청소년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런데 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예, 지도사 시험 칠 때만 한두 번 봤지, 그리고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할 줄 모릅니다. 마찬가지요. 물론 헌법 모르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법을 무시하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사는 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덜컥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도 청소년 기본법을 모르면은 활동 현장에서 그냥 할 수는 있어요. 대충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옳게 못하고 어떤 면에는 덜컥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을 알아야 되겠다. 왜 제가 기본법을 강의하는가? 다시 우리 청소년 지도자들이 원초적으로 좀 돌아가자는 생각이 있어서 이 교육 계획을 제가 세운 겁니다. 여러분, 기본법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총칙부터 10장 벌칙까지, 그리고 부칙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칙과 벌칙, 부칙은 강의하지 않고 총칙부터 육성기금 8장까지 강의합니다. 3장은 삭제되어서 없고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기본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법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총칙이죠. 총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청소년 기본법 중에 법이 뭐냐, 어디에 있을 거냐, 총칙이 있습니다. 총칙이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우선 기본법은 총칙과 그다음에 정책의 총괄 조정은 어디서 할 것이고, 청소년 시설의 정의는 뭐며, 그럼 이거 왜 어, 어, 시설, 단체, 지도자, 예, 그리고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 그리고 활동과 보호, 복지 등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요 자, 이렇게 청소년 기본법이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대해서 활동과 관련되는 활동진흥법, 보호와 관련돼서는 보호법,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되는 복지지원법,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따로 있고, 학교 밖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전체 7개 기본법을 포함해서 청소년 관련법이 총 7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그 중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청소년 기본법이다. 보겠습니다. 목적 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문구에 좀 강조를 두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더 자세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 이 법안에 청소년이 가져야 될 권리가 있고 청소년이 해야 될 책임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이 내용에 담겼을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이념 보겠습니다. 법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혹시 여러분들이 대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사회 종속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시죠? 사회 구성원 맞나요? 청소년 사회 구성원이 한 멤버, 같은 자격, 같은 자격. 내가 이래라 저래야 할 존재가 아니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토론해야 될 대상자로서 사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는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예, 저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자, 교육법의 정의하고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가 틀립니다. 교육법은 지식이 들어가고 뭐 교육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만은 청소년 기본법 기본 이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입니다. 있도록. 그래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호가 뒤로 밀렸습니다. 스스로 활동하고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앞서 규명되어 있고, 보호는 이제 보호 육성 정책에서 뒤로 밀렸습니다. 이게 기본법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 속에 저 역할을 하는데 나와 청소년 재단, 청소년 시설들이 이 목적을 달성한 이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이념을 모른다. 그럼 과연 청소년 재단이 됐든 시설이 됐든 청소년 지도자가 됐든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은 청소년 참여 보장, 그 다음에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세 번째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 개선, 네 번째 민주, 복지, 통일 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형상. 자, 이 중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 일부만 좀 빼놓고 밑에, 예, 청소년 참여 보장, 우리 얼마든지 참여 보장, 가능한 활동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든 청소년과 함께 할 적에는 창의성과 자율성이 바탕이 돼요. 그걸 바탕으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만들고 수련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앞으로 법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법에서 정의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청소년 정의 나와 있고, 육성 나와 있고, 활동, 복지, 보호, 그 다음에 시설, 지도자 나와 있고, 제일 끝에 단체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육성과 활동을 혼동하고 있지 않는지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활동과 육성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활동보다 더 큰 범위가 육성입니다. 네. 자, 육성은 뭔가 볼게요. 청소년 저기 연령은 생략하고요.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이 뭐냐면 첫 번째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복지를 증진하며, 그 다음에 근로청소를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뭐라고 되어 있나? 보완함으로, 예, 교육을 주도하는 쪽은 교육법입니다. 우리는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청소년 재단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성. 그렇다면은 활동, 복지, 보호, 유익환경 개선하도록 하고, 그래서 보호와 교육적 보완 다 해야 돼요. 활동, 보호, 복지 다 있어요. 육성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청의 공무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활동, 보호, 복지가 활동이 육성인 줄 알고 있고, 보호, 복지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청소년 기본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볼게요. 왜 공무원이 청소년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법이 어떻게 밝히고 있는지요. 자, 육성이 이런 의미입니다. 육성이 뭐냐? 활동, 보호, 복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익 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가 육성입니다. 그 중에 활동이 있습니다. 활동은 뭐죠?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자,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은 활동진흥법에 가면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이것을 우리는 활동이라고 하고, 복지는 뭔가요? 정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복지입니다. 경제적 지원.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 가면은요, 어려운 청소년들을 용돈 주고 학원 가는 돈 주고 이렇게 비용 지급합니다. 그게 경제적 지원입니다. 그리고 선발을 해서 지원하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법이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지지원법이 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아, 그게 복지다. 예. 복지는 경제적, 사회적 지원은 있겠지만요. 돈 안 주면은 그 복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보겠습니다.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물건, 장소, 행위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그래서 유해 물질, 유해 물건, 유해 장소, 유해 행위. 이것을 우리는 유해 환경이라고. 이것을 규제하거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청소년 보호활동이라고. 여기서 유해 물질, 유해 물건, 유해 장소, 유해 행위. 예. 이 행위에 대해 이 네 가지 유해 환경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이죠. 예. 그다음 시설 보겠습니다. 활동, 복지,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활동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청소년 지도사 객관식 시험 칠 때 복지시설과 보호시설 헷갈려가지고 못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급 시험 치는 사람한테도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도자는 잘 볼게요. 지도자는 무조건 21조에 따르는 지도사 21조에 뒤에 나옵니다만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이 두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연수 중이거나 뭐 시험 1차 시험에 합격했거나 면접 시험에 합격했거나 이런 사람은 아직 지도사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시설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보십시오. 뭐라고 됐나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육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위에 올라가면 육성이 뭐였나요? 육성. 활동, 복지, 보호, 교육적 보완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회계하거나 시설 이런 쪽은 청소년 육성 업무에 감당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아닙니다. 운영지원팀에 있다가 활동시설로 가면은 그 사람이 청소년 지도자입니다. 근데 활동시설에 있다가 운영지원팀으로 가서 일하는 동안은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영지원팀에 있는데 내가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도자입니다. 법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렇게 해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볼게요. 여러분 청소년 단체는 반드시 청소년 육성을 주된 업무로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이나 단체거든요. 여기 보시면 주된 목적이 뭐냐면 청소년 육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도 목적에 청소년 육성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게 주된 목적으로 하면 청소년 단체일까요, 아닌가요? 단체. 그래서 우리 청소년 재단법인도 청소년 단체입니다. 근데 상록 청소년 수련관은 단체일까요? 시설입니다. 시설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재단 법인은 단체고 그 단체가 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 있죠. 활동 시설을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활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우리가 단체에서 직영하는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와 직영시설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단체 내에 청소년 재단이라는 단체 내에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시설이 있고 대신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보시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권리와 책임, 예,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고 2017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년 이후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시군구에 모두 다 뭐가 있을까요?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시나 도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산시는 제가 오자 참여위원회를 시가 운영하다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재단법인 현재 미래전략팀이 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바로 뭐죠? 생기부에 재작년까지는 생기부에 참여위원회 활동이 모두 기록이 됐는데 생기부 기록이 안 된다라는 교육부의 권한에 의해서 참여위원회 활동이 생기부 기록되지 않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대한민국 최초로 참여위원회, 교육지원청의 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의 의회위원회, 이 4개 의원, 3개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자라는 최초 모델을 만들었고 그럴 때 교육위원회에서 소속에 돼 있는 청소년들은 다 생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우리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면서 교육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자동으로 지금 참여위원회 의회위원들은 세 군데 다 소속이 되면서 바로 생기부에 기록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뭔가의 자치권 확대라는 것 속에서 청소년들의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 기본법은 가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미래전략팀에서 부모 교육하고 있죠. 새로운 부모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부모 교육을 왜 했을까요? 제 멋대로 했을까요? 천만에. 청소년 기본법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누굴까요? 부모 아닌가요? 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활성화한다면 다른 청소년 지도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청소년 육성의 의미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어서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부모교육 강사 훈련을 만들고 안산시 전 동에 가서 부모들을 모아가지고 부모교육하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가정의 역할이 교육법도.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하나요? 부모 교육합니다. 학부모 교육이에요. 학교에서. 예, 그래서 저는 가정의 책임을 청소년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청소년 재단이 하는 누가 합니까? 안산시에서는. 그런데 이거 만들었더니 뭐 말이 많았어요, 사실은. 청소년 기본법 좀 더 연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의 책임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소년 재단의 직원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나가면은 청소년 재단에서 바로 나가면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사회 구성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볼까요? 모든 국민은 예. 그리고 이하 3항까지 전부 다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나가서 청소년을 보면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요. 그게 사회의 책임이에요.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지도하여야 이 조항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을. 지도하여야 하면 청소년이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 구성원들은 여러분들은 직무할 적에 나아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청소년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가서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게 사회 역할입니다. 사회에 그런 역할들이 많이 일어나줘야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사실 청소년 재단이 주축이 되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청소년 단체들끼리 서로 함께 연대하여서 지역 사회 청소년을 제대로 지도하자. 그래서 제가 안청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는 안청역 임원이 돼서 역할을 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청소년 재단의 시설의 관장과 재단의 역할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정사회 이제 더 나가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 장치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법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여기까지가 8조까지가 총칙이고 2장 정책의 총괄 조정입니다. 이제는 빨리 나갈게요. 정책 총괄 조정.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누가 하나요? 현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에요. 누구와 함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회 총괄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가족부 내에만 청소년이 있을까요? 또 어디 있을까요? 법무부에는 없나요? 9세부터 24세. 법무부에는 없을까요? 있죠. 누굴까요? 보호청소년. 보호청소년. 9세부터 24세. 저 교정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 다 보호청소년. 국방부에는 청소년 없을까요? 없어요? 9세부터 24세 사이에 복무청소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사람들을 복무청소년. 옛날에는 경찰서에도 있었습니다. 복무청소년.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통일부에는 없을까요? 통일부 청소년. 통일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남북 청소년 결혼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농림축산수산부는 농림축수산부인가요? 농수산부 없을까요? 농촌, 어촌, 산촌 9세부터 24세 청소년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에는요. 근로 청소년 9세부터 24세 학교 가지 아니하고 근로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 알바하는 친구들 다 근로 청소년입니다. 경찰청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행안부사소. 경찰청 안에 누가 있을까요? 선도 대상 청소년들 있나요? 없나요? 범죄 청소년. 그리고 문제 청소년. 경찰청 안에 다 있어요. 검찰청에도 있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 대상자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서에도 청소년 다루지 않는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괄 조정입니다. 청소년 정책은 다 각 부서에 전부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성가족부 장관이고 나머지는 차관급들이 옵니다. 옛날에는 장관이 오는데 개정했어요. 차관급들이 장이 다 와서 청소년 정책을 할 적에 농림축산부에서 그리고 통일부에서 국방부에서 청소년 정책들을 전부 제안합니다. 예산 배정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협력해서 대한민국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이 정말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는 부서가 여성가족부 장관 지휘 아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청소년 정책위원회가 열립니다. 정책위원회가 있고 보호법에는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정책위원회 정책에 관한 다양한 것을 심의 조정합니다. 이쪽에서. 그래서 여성가족부와 차관들과 모여서 국방부 청소년 어떻게 조절하고 인원 조절하고 특혜 조절하는 거 모든 조정을 이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 육성에는 없나? 있습니다. 예, 우리 지방청소년은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하고 있고 안산도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까 국가처럼 다양한 정책 만들고 시설 모든 걸 다 간섭하도록 돼 있고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은 육선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서 몰라요.
법대로 안 하고 있어. 솔직히 다시 그런 거를 위헌 제언하면 위헌 소송하면은 제가 이길 것 같아. 예. 여러분 지방청선 유성위원회 조례를 구성하거든요. 우리 안산도 만들어져 있고 경기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각 시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육성위원회. 사실 육성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재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육성위원회 기능을 지금 제대로 운영할 줄 모르고 있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특별회의는 여러분 이미 잘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고 있을 줄로 압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분석, 평가, 기본 방향, 추진 목표, 기능 조정, 분야별 시책 이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 기본 계획의 틀이 여러분들 낸 사업 계획 틀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업 계획을 잘 만드시다 보면은 안산시에 들어가서 사업 잘 만드실 거고요. 청소 기본 계획 잘 만드시고 경기도의 기본 계획 잘 만드실 수가 있고 여가부에 가서도 기본 계획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계획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면 기본이 안 돼 있다면 도나 시나 국가의 기본 계획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본 계획, 사업 계획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전의 기본 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가 원래 내가 만드는 계획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반영하죠? 여러분 평가 결과도 이거 반영합니다.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법. 그리고 5월달이 청소년 달이라는 것도 역시 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청소년 시설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서 활동시설 있고 수련 활동 있고 교류활동 문화활동 여기가 우리는 활동시설이고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하는 것을 활동시설이라. 자 그럼 이 자리에 수련관 문화의 집 이외에 다른 데서 오신 분 있나요? 없죠. 다 무슨 시설일까요? 활동시설입니다. 그럼 활동시설에서 해야 될 게 뭔가요? 수련 활동해야 되고 교류 활동해야 되고 그다음 뭐 해야 되나요? 문화 활동해야 됩니다. 활동 문화 팀에 있는 사람은 활동 문화 뭐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수련, 교류, 문화 다 포함돼요. 활동 문화 시설. 이 자리에 활동 문화 팀장 그리고 문화의 집 센터장들은 요거 다 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될까 볼까요? 여기 보세요. 수련 활동은 수련거리에 참여해요. 수련거리는 뭐냐 밑에 보시면은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련거리에 참여해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자,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를 동원합니다. 강사를. 그런데 이 역시 청소년 수련활동에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인데 강사가 청소년 지도사로 배치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청소년 지도자를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강사를 선택하더라. 그런데 청소년 지도자 강사를 채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죠. 강사. 그렇다면은 활동문화 팀장들, 센터장들 잘 기억하십시오. 뭐 해야 될까요? 청소년에 대한 기본법을 10회도 하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강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지금 많이 엿보여요. 강사들, 단원, 상로, 어디 있든 다 강사들이 우리 재단에서 시설 내에 있는 강사들이요. 전부 학원 강사예요. 학원 강사. 여기 학원 아닙니다. 학원 아니라고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단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여기 학원 아니에요. 단카 이용하는 강사들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학원 강사. 학원 강사. 여기 학원인 줄. 5대5, 6대4 먹는 학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뭘 가지고 대화하는가요? 청소년 기본법이나 활동진흥법 가지고 대화하는 거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계약서 쓰자 그리고 해라.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방카 다 오셨나요? 방과후 아카데미가 앞으로 계속 그런 역할만 하시다가 제 임기 전에 제 임기 끝나기 전에 방카 사실 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문화활동도 제발 좀 강사 말고 청소년 지도자 같은 사람을 채용하셔서 만약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채용 못하겠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르치시던가 아니면은 청소년 그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든가 그래야 청소년들에게 너는 앞으로 내가 가르쳐 보니까 정말 이 길로 성공할 수 있는 친구네. 대화가 틀려지고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강사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강사. 학원 강사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저도 학원 강사 해보긴 해봤지만 학원 강사는 미안하지만은 학교에서 교사하다가 300만 원 받는 거 적으니까 3천만 원 받겠다 하고 학원으로 온 사람들이 강사예요. 그게 학원 강사입니다. 뭔가요? 교육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돈에 관심. 그래서 8대2니 7대3이니 이런 요구를 하는 강사들 보면은 답답한 사람이 있죠. 부탁합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적 보완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교육적 보완활동이 뭔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교육적 보완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교류활동 남북 간, 국가 간, 지역 간입니다. 제가 교류활동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가 간, 국제교류도 있지만은 우리 남북 간은 안 되지만 지역 간, 도농 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나요? 국제교류는 잘하는데 도농 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농 간. 안산시가 지방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하고 좀 자주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사들이 그런 생각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읽어봐. 기본법이 뭐 있나요?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저 이거 읽자마자 남북 간이 있어가지고 제가요 94년도에 남북 교류 지도자 그래서 저기 중국까지 쫓아가서 북한 사람들 만날라. 북한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만 해도 모내기 하는데 뭐 달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북한 모내기 하는데 그 비닐 그거를 뭐 몇 톤을 달라고 하더라. 또 버스를 또 몇 대를 보내달라. 그러면은 청소년하고 교류해 주겠다. 아직까지도 남북 간 청소년 교류는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려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남북 간 때문에 아 이게 교류 활동이구나. 그래서 제가 청소년 단체 하면서 남북 교류 최초로 한번 해보려고 지도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도봉구에서요. 제발 법 좀 읽어보세요. 법. 읽으면 내가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나온다니까. 안 읽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다음 문화활동 보세요.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여기서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는 문화활동 함양, 교류활동 함양, 수련활동은요 체험. 예.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함양, 배움을 치르는 체험활동. 수련활동과 교류활동과 문화활동 정의가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혹시 여러분 지도사 공부하시면서 이 차이점 아셨나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본부 들여다보시고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제가 수련시설이 있고 활동시설에는 수련시설이 있고 밑에 뭐가 있나요? 이용시설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자유공간이 있나요? 없나요? 자유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자유공간은 수련시설도 아니고 이용시설도 아닌 무슨 시설일까요? 청소년 지도사. 무슨 시설일까요? 이용시설인가요? 자, 잘 보세요. 실은 이용시설이라고 해요. 자꾸. 여기 이용시설 정의 한번 볼까요?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이미 우리 자유공간은 수련시설로 만들었잖아요. 맞죠?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수련시설은 맞아. 그런데 이용시설은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목적이 뭔가요? 설치 목적이 범위에서 그 설치 목적 아닌데 설치 범위에서 도서관이 그 설치 범위 내에서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고유 다른 목적 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이 제공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은 무슨 요일 며칠부터 몇 시까지 내가 이용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부 임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명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슨 시설인가요? 이용시설입니다. 도서관, 체육관, 그리고 공원, 고속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용시설이에요. 그런데 자유공간이 이용시설인가요? 제일 전제가 뭔가요? 수면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이미 저희 자유공간은 수련시설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시설 위에 있는 거 수련관, 수련원, 문화유지, 특화시설, 야영장, 유소 어떤 건가요? 없지요. 하나도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시하고 말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저는 뭐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계를 벗어난 이야기. 그래서 여기 자유공간에는 없는데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관, 문화유지 다 없애고 센터로 바꾸십시다라고 했을 적에 그거 조례와 법이 다 정해 있어가지고 안 된대. 그러면 그 잣대는 그렇게 되고 이 잣대는 자유공간 여기 무슨 시설 있나요? 여기 이름이 없는데. 그럼 놓고는 자유공간이라고 부르고 있어. 틀린 말 아닌가요? 서로? 잣대가 틀려요. 법을 알면은 법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법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안 하고 이걸 이용시설인지 뭐니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21조의 지도사, 22조의 청소년 상담사, 그리고 지도사 상담사가 대통령령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배치 지도사가 있다는 거. 배치 지도사의 근거는 법률 제20, 기본법 23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 25조가 유명한 육성 전담 공무원. 예. 육성 전담 공무원은 2항에 청소년 지도사 또는 성전 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항에 보십시오. 육성 전담 기구에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회와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둔다라고 해서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저걸 바꿔버렸어요. 둘 수 있다. 조사하면 딱 바꾸고 나머지는 다 통과시키는 법이 청소년기본법 당시 개정할 때 법입니다. 이 만들 때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거 만들고. 그런데 육성 전담 공무원 교육청소년과의 청소 지도사 있나요?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안 하고 있죠. 조만간에 하게 될 겁니다.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육성 전담 공무원은 지도사 또는 상담사 자격.
여러분, 이 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회복지사 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회복지과 있나요? 청소년 가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정책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다양한 대상자별로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육성 전담 공무원이 사회복지사가 전담 공무원이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동사무소에 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누가 다 배치되어 있나요? 사회복지사. 그 사람이 복지 전담 공무원. 처음에 1명, 2명, 지금은 4명, 5, 6, 7명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 전담 공무원입니다. 무슨 전담 공무원이라고요? 복지 전담 공무원입니다. 다른 분야로 못 갑니다. 그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청소년 전담 공무원제를 만들고 각 동사무소에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아직도 한 도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죽은 법이에요. 사실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육선 전담 기구 설치는 뭐냐 하면은 과입니다. 과, 전담과, 사회복지과가 전담과가 있을 때 복지 전담 기구가 있듯이 지도에 다 있습니다. 예. 우리는 청소년이 전담 중앙부서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기도는 청소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아직까지 전담 기구가 아닙니다. 교육 청소년과 교육의 앞에 하나 따로 붙어요. 이거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담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전담 기구의 과장부터 시작해서 팀장, 주무관까지 다 청소 지도사 상담사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대표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법을 이야기하면 알죠. 목혀들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건의하고 예산 짜고 해야 돼요. 한 도시가 청소년이 제대로 육성되려면은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도위원회 있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경력 증명이 되는 사람이 청소년 지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지도사 상담사 이외에 누굴까요? 청소년 지도위원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의해서 임명받으면 그 순간부터 2년 하든 3년 하든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경력으로 인정 안 되면 안 해준다. 누구든지 데려가 오십시오. 제가 다 이야기 드릴 때.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청소년 지도사 아니어도 청소년 지도 경력이 필요하다. 그럼 지도위원 들어가시면 돼요. 동장님한테 가서 시장님 추천받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보통 한 시군구에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위원. 근데 안산시 지도위원 보니까 전부 시니어들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답답은 한데 예, 참고하십시오. 청소년 단체, 그 다음에 활동과 복지 등 여기 보면은 수익 사업을 제30조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익 사업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및 복지의 제48조 보십시오. 학교 교육 등과의 연계. 몇 년 전에 제가 정확한 횟수를 잊어버렸는데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MOU 맺었습니다. 학교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 단체는 항상 교사나 혹은 학교와 연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성기금, 유의환경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53조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을 어떻게 설치해라 지도사 시험 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여기 지방청소년 육성기금 조성도 가능합니다. 질문은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이 기본법을 왜 강의했느냐, 법을 왜 강의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돌아가셔서 청소기본법 그리고 활동진흥법 정도는 한번 살펴보는 것이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동안 안 했지? 과감하게 관장님, 센터장, 대표한테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기본법이지 활동진흥법 가지고 오세요. 왜 우리는 안 하느냐? 저는 100번 바꾸겠습니다. 네. 법대로 하는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